거실, 안방, 그리고 현관 앞에 있는 복도, 이런 사진입니다. 천정도 높아 보이고요. 실내 조도 관리하는 데도 좋고요. 아파트의 시공하는 과정을 31단계로 나눠서 쭉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25번째 천정도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모델하우스의 사진인데 거실, 안방, 그리고 현관 앞에 있는 복도, 이런 사진입니다. 모두 다 흰색의 어떤 밝은 색이죠. 밝은 색상의 천정지 시공해 놓은 상태인데 밝은 색의 천정지를 쓰면 천정도 높아 보이고요. 실내 조도 관리하는 데도 좋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모두 이렇게 어떤 밝은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깔끔하고 깨끗한 천정 도배지를 시공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시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배는 이건 벽도 마찬가지인데 도배 시공은 도배풀이 말라야 완성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2번, 오염물이 배어 나오지 않게 탁화 못이나 이런 게 도배풀하고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하면서 도배지의 어떤 그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3번, 도배 재단이 짧으면 몰딩에서 터짐. 5mm 홈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거. 4번, 조인트 관리는 석고보드부터. 우물천정의 조인트를 우물천정의 일직선상에 놔서는 안 됩니다. 5번, 커튼박스 도배는 시각적으로 연속되게. 커튼박스 내부가 천정지를 해도 되고 벽지를 해도 되고 이제 이러는데 뭐가 더 지저분하지가 않은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시공하지 말아야. 자세히 보시면 결 같은 거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저게 왜 그러냐면 동절기에서 그렇습니다. 풀이 시공 중에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체 모양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 도배 공정이 아파트 공정의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정에 쫓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해서 습기가 많으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저런 이제 하자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너무 더울 때 하게 되는 건데 도배풀이 쉽게 이제 곰팡이가 쓸죠. 곰팡이가 이제 도배지에 이렇게 베어져 나온 그런 사진입니다. 잘못된 거죠. 무슨 공정이든지 공정에 쫓기면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천정 도배가 25번이죠. 벽 도배가 29번이에요. 천정은 붙이고 나서 따로 이제 훼손될 염려가 적으니까 후속 작업이 진행하면서 찍히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아무래도 이제 적죠. 그리고 이제 사진처럼 천정 도배를 해놔야 등기구를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천정에 등기구가 많잖아요. 공정관리가 어떤 그 물 흐르듯이 일정하게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정 도배가 벽 도배보다 먼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2번, 오염물이 배어 나오지 않게. 오염물이 도배지 풀과 만나 도배지 표면으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너무 사소해서 당연히 잘 썼겠지 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석고보드를 고정을 하면서 나사못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14번 천정 석고보드 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천정에 달대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나사못이 녹이 안 쓰는 아연도금 나사를 사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배풀이 습기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특히나 해안가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녹이 더 많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녹물이 막 도배지 표면까지 배어 나오는 정도로 저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요, 천정에 표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먹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도배지가 시공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까지 저렇게 먹이 놔줘서 저 위에 이제 바로 풀칠이 된 도배지가 붙으면 베어져 나오게 됩니다. 좋지 않죠. 저건 잘못된 거죠. 3번, 도배지가 짧으면 몰딩에서 터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배지는 마르면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쭈글쭈글해 보이다가도 풀이 다 마르면 팽팽하게 펴져서 쫙 펴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도배지 재단을 잘못한 거예요. 좀 짧게 잘못해서 저게 이제 약간 마르면서 터져 나온 거죠. 몰딩에서 이제 탈락을 한 거예요. 저런 일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살면서도 저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입주하고 나서도. 그래서 2, 3년이 지나고 나서도 터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아래 사진처럼 이거 이제 15번 천정 몰딩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5mm 홈이 저렇게 있어야 돼요. 벽에도 천정에도.
그래서 도배지가 끝단이 저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서 절단이 되어져야 되는, 이러면 이제 훨씬 저런 하자가 생길 우려가 적죠. 4번, 조인트 관리는 석고보드부터.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우물천정인데, 우물천정이 석고보드가 절단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그 옆쪽에도 같이 절단이 되어져 있는 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석고보드 조인트와 우물천정 그 절단면이 같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도록, 연장선상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석고보드가 수축 팽창이 되면서 도배지도 당연히 터지는 그런 하자, 이걸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건 이제 미리 석고보드 계획할 때 잘 했었어야 되는 거죠. 5번, 커튼박스 도배는 시각적으로 연속되게. 창문 앞에 이제 커튼 봉을 설치하기 위한 천정 홈, 이게 이제 커튼박스인데 여기에도 도배지가 이제 시공이 당연히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천정 도배를 해도 되고 벽 도배를 해도 되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천정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면이 커튼박스와 벽이 만나는 면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벽과 연결된 부분이 연속되게 보이게, 그래서 이음새가 없어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커튼박스는 벽 도배지가 가는 게 맞다.